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라에서 최양캐 요리치가 랭고 큐조로 전생한다면 어떠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4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신주로가 아카자에게 살해당한 뒤 큐조로가 염조가 되고 무한열차에 가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제의 고증을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무한열차의 내부가 촉수들로 둘러싸이게 되자 오바나의 탄지로는 당황하며 혈기가 한 마리가 더 있다고? 하며 촉수들을 칼로 베어내는데 촉수들은 계속해서 자라났고 큐조로는 촉수들과 함께 열차 내부를 쓱 쳐다보게 되었죠. 그러자 큐조로의 눈에는 거대한 생명체가 열차 내부에 융합되어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게 되었고 큐조로는 그 모습을 따라 앞칸을 향해 쭉 달려나갔습니다. 가는 도중에도 촉수들은 계속해서 큐조로를 공격하며 주변에 있는 승객들까지 노렸고 큐조로는 그 촉수를 베어내며 나아갔죠. 오바나와 탄지로는 열차 곳곳을 누비며 승객들을 촉수로부터 지키려 버텼고 어서 큐조로가 본체를 찾아 죽이길 기다렸습니다. 열차의 융합해 있던 하연이 렘무 입장에서는 큐조로가 앞칸 향해 뛰어오는 걸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큐조로가 기관실을 연 뒤 바닥 쪽에 있는 자신의 목을 확실하게 노리는 듯한 모습을 보고 저 녀석 감이 좋아도 너무 좋잖아 라고 생각했죠. 큐조로는 화염에 호흡을 한 뒤 강력한 참격을 바닥을 향해 내리셨고 열차의 한 칸 자체가 두부 썰리듯 잘려나가버리며 렘무의 목도 함께 날아가 버렸습니다. 렘무는 어떻게 하연의 열기가 3마리나 있는데도 비할 때 검사들에게 질 수가 있는 거지? 라고 하며 허무함을 느꼈고 그렇게 소멸하게 되었죠. 열차는 그 여파로 인해 탈선을 하고 말았고 승객들은 자고 있다가 날벼락과도 같은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그때 탄지로는 승객들을 진정시키고 이 상황을 설명하기 바쁘게 되었죠. 한편 오바나이의 뱀 카브라마루가 어떤 위험을 감지하고 오바나이에게 알렸고 오바나이는 카브라마루 왜 그래? 아직 뭔가가 있는 건가? 라고 하며 긴장을 했습니다. 곧이어 엄청난 소름 끼치는 귀가 느껴졌고 그것을 보자 눈에 상현산 표식이 있는 아카자가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었죠. 오바나이는 그 귀에 몸이 한순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자신이 극혐하는 헬기가 눈앞에 있었기에 곧바로 뱀의 호흡을 하며 아카자에게 뛰어들었습니다. 아카자는 오바나이의 기묘한 검술에 이건 처음 보는 검술이로군 이라며 흥미로워했고 일부러 오바나이의 공격을 맞아줬죠. 오바나이는 자신의 검술이 상현의 혈기에게도 통한다는 것에 기뻐했는데 그 순간 아카자는 베인 곳을 전부 회복해버렸고 오바나이를 각식으로 걷어차버렸습니다. 겨우 가드를 막긴 했지만 아카자의 공격은 막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데미지를 남길 정도였죠. 아카자는 이것밖에 안되는 거냐며 좀 더 나를 즐겁게 해달라고 했고 오바나이는 부들거리며 다시 한번 뱀의 호흡의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러자 아카자는 파괴살 낮춤을 시전했고 오바나이의 공격이 날아오는 것을 기다렸죠. 오바나이는 내 공격은 눈으로 쫓을 수 없을걸? 이라고 하며 구불구불한 궤도의 참격을 날렸는데 어째선지 아카자는 그 공격들을 전부 간파하듯 피해버렸고 오바나이를 약올렸습니다. 오바나이의 검술의 끝에는 결국에 투기가 있었고 그걸 읽어내는 나츠 앞에서는 일반 검술이나 다름이 없었던 거였죠. 아카자는 보여줄 건 다 보여줬나? 그럼 죽어라 라고 하며 주먹으로 오바나이의 복부를 꿰뚫으려고 내질렀습니다. 오바나이는 아카자의 빠른 주먹에 피할 수 없음을 느꼈고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큐조로가 어느새 접근해 아카자의 주먹을 칼로 베어버렸죠. 아카자는 큐조로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했기에 섬뜩한 기분이 들었고 뒤로 물러난 뒤 큐조로를 관찰했습니다. 큐조로의 모습은 이전에 살해한 신주로와도 똑닮은 모습이었기에 큐조로가 바로 신주로가 말한 그 새로운 염주라는 것을 알았고 이렇게 빨리 만날 줄은 몰랐다며 기뻐했죠. 오바나이는 큐조로에게 저 녀석 엄청나게 강하니까 조심해 라고 했고 큐조로는 사연의 혈기다 보니 적당히 고전한 척하면서 싸우다 퇴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카야는 어디 실력 좀 볼까? 라고 하며 큐조로에게 뛰어들었고 큐조로는 아카야의 주먹을 아슬아슬하게 막아내며 공방전을 펼쳤죠. 아카야는 자신의 주먹을 전부 막아내자 확실히 전 염조보다는 강한 것 같다고 하며 그 녀석 네 아빠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큐조로는 표정이 굳어졌고 설마 네 녀석이 며칠 전 아버지를 살해한 녀석인가? 라고 했죠. 아카야는 크하하 웃으며 그래 그 녀석이 말하길 새로 염주가 된 녀석이 나는 물론이고 모든 혈기들을 죽일 수 있다고 거품을 떨더군. 자식한테 너무 큰 기대를 거는 것도 일종의 정신병이라니까 이라고 했고 큐조로는 그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엄청난 투기를 발산하며 아카자에게 위압감을 줬습니다. 아카야는 그런 투기를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나를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며
파괴할 아침을 시전했고 쿄조로의 툭이 움직임의 방향을 똑똑히 읽기 시작했죠. 쿄조로는 아카자가 신주를 죽인 혈기라는 걸 알자 끌어오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아카자는 너희 화염의 호흡 사용자들은 그 호흡의 특성상 절대로 나를 이길 수가 없다 라고 말했고 쿄조로는 해외호흡을 쓰려다가 그 말을 듣자 오히려 화염의 호흡을 시전했죠. 아카자는 오냐 어디 한번 와봐라. 그 거대한 토기로는 모든 움직임을 지킬 수밖에 없을 테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쿄조로는 아카자에 뛰어가 칼을 휘둘렀는데 아카자는 쿄조로의 공격 방향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대로 쿄조로에게 당해 양팔이 날아가 버렸죠. 아카자는 순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쿄조로는 자신의 옆쪽까지 다가와 있었고 몸통을 크게 베어버렸습니다. 아카자는 고통스러워하며 대굴대굴 굴러가다가 몸을 겨우 재생시켰고 내 나침이 뭔가 잘못되었나? 어째서 공격을 피할 수 없지? 라고 생각했죠. 그때 쿄조로가 네 녀석은 투기를 읽을 수 있다고? 그렇다면 화염의 검술 중 가장 투기를 명확히 드러내는 기술을 보여주마 라고 하며 화염의 호보이 연옥을 시전했고 엄청난 투기가 뜨겁게 쿄조로의 주변으로 모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카자는 저 정도의 힘이라면 맞으면 진짜 위험하겠지만 더욱 알기 쉬운 공격이라 맞을 리가 없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연옥을 사용해 뛰어오는 쿄조로 아카자는 그 움직임은 다 보인다고? 라고 하며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했고 쿄조로의 연옥을 우측으로 피한 뒤 옆구리를 멸식으로 찔러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쿄조로의 칼날이 자신을 향해 날아왔고 피해야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가 않아 라는 생각을 끝으로 아카자의 목이 그대로 날아가 버렸죠. 아카자는 그제서야 왜 계속해서 쿄조로의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파괴살 아침은 상대방의 투기를 읽어 공격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것뿐 결국에는 자신의 신체 능력으로 그 공격을 피해야만 하는 건데 쿄조로의 검술이 아카자의 신체 능력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다가왔기 때문에 공격이 날아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였죠. 아카자는 상현 3인 나의 신체 능력을 가볍게 능가해버리는 실력이라고? 그 전 염주 녀석 말이 허풍이 아니었단 건가? 라고 하며 소멸해 갔습니다. 오바나이는 채 신주로 씨가 저 녀석에게 살해당한 거였나? 내가 원수를 갖고 싶었는데 아쉽군 이라고 했고 쿄조로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잠시 묵념을 한 뒤 아카자의 피를 담아 자신의 별장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한편 미치리는 홀로 타마에게 받은 어떤 임무에 나갔다가 하얀 육의 혈기 카마노에를 만나게 되었고 그 혈기와 치열한 싸움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미치리의 강력한 사랑의 호흡 공격에 맥을 못 추고 있던 카마노에 자신의 혈기들 자체를 베어 날려버리는 미치리에게서 이겨낼 수가 없었고 이대로는 저 괴력 여자에게 살해당할 것이라며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미치리는 그의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좋았어 라고 하면서 추격하지 않고 뒤를 돌아 다시 랭고 별장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귀살대에서는 무한열차에서 3마리나 되는 하연의 혈기와 상현삼의 거물급 혈기를 퇴치했던 것에 엄청난 환호를 했고 오바나이의 그동안의 활약과 이번의 활약을 더해 사주의 자리에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부자는 무한성의 모든 상현의 혈기들과 남아있는 하연의 혈기들을 불러들였고 하연은 그렇다 쳐도 아카자가 귀살대 검사에게 당하다니 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라며 화를 냈죠. 아카는 평소에도 혼자 귀살대원들과 대결하기 좋아했고 전력을 내기보단 싸움을 즐기는 타입이라 이런 일이 발생할 줄 알았다며 앞으로 귀살대 검사들을 만난다면 그냥 곧바로 죽여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상현들은 물러가게 되었고 부자는 카마누엘을 불러 너는 어째서 귀살대 검사와 싸우다가 도망친 거냐고 방심하는 것도 문제지만 싸움에서 도망간 녀석은 필요 없다면서 그대로 그를 저형해버렸죠. 랭고 별장에 모인 이들 타마요는 교조를 불렀고 드디어 무장이 있는 무한성의 위치를 어느 정도 알아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쿄조로는 어떻게 알아낸 것이냐고 묻자 그녀는 하연육의 혈기의 위치를 포착하자 미치를 보냈고 미치리에게 그 혈기와 싸우면서 유시로의 혈기술이 담겨있는 부적을 몸에 몰래 붙여놓으라고 했는데 그 부적은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기에 일부러 그 혈기를 죽이지 않고 놓아주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쿄조로 씨가 아카자를 퇴치해서 무장인 12개월을 무한성에 소집을 했기에 그 부적을 달고 있던 카마노에 역시 그곳에 가 무한성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다고 했죠. 쿄조로는 그렇다면 당장 그 무한성에 찾아가서 무장을 퇴치하도록 하자고 했고 타마요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무한성의 위치는 알아냈으니 좀 더 무장의 전력인 상현들을 퇴치한 이후 그리고 완벽히 무장을 퇴치한 방법을 갖춘 다음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리의체 힘을 가진 당신이 있는 지금이 무장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니만큼 더더욱 신중하고 싶다고 했죠. 쿄조로는 당신의 생각이 그렇다면 전적으로 당신을 따르겠다고 했고 그럼 이 다음 계획은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타마요는 사연 중 그나마 가장 약한 상현육의 혈기는 유곽에 숨어 100년이 넘도록 지내고 있다며 그곳으로 가 그들을 퇴치하고 피를 모아오라고 했죠. 그의 쿄조로는 알겠다고 하며 곧바로 유곽으로 떠날 제비를 했고 쿄조로는 우선적으로 오바나이에게 함께 할까 제안을 했지만
오바나이는 여자가 많은 곳은 딱 질색이라며 이번 임무에서는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미치리는 그럼 대신 제가 함께 가겠다고 저번에 혼자 임무에 나갔을 때 왠지 씁쓸했다고 하며 쿄조로에게 들러붙었습니다. 그렇게 유학으로 함께 들어간 쿄조로와 미치리는 땡글땡글한 눈으로 주변에 수많은 여자들을 바라봤는데 아름다운 유녀들의 모습에 시무룩해짐과 동시에 쿄조로를 저 여자들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경계했죠. 아무래도 자신이 좋아하는 쿄조로 역시 남자다 보니까 수많은 유녀들에게 마음을 뺏겨버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해서 따라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쿄조로는 유녀들을 보고도 별다른 강음 없이 혈기가 숨어있을 만한 곳을 탐색했는데 미치리는 그런 쿄조로의 덤덤함에 이렇게 예쁜 여자들이 많은데 설레지 않느냐고 떠봤죠. 그러나 쿄조로는 나는 사랑 없는 욕구에 관심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미치리는 쿄조로씨 라고 하며 하트 뿅뿅이 되었습니다. 혈기왕성한 젊은 몸을 가진 쿄조로였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영혼은 이미 인생을 오랫동안 살며 세상을 통달한 할아버지의 사랑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사로운 욕구에 대해서는 부질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였죠. 그런데 그때 마침 오이라는 행차가 있었고 쿄조로는 그 오이란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미치리는 그럼 쿄조로를 보고 그 오이란을 쳐다봤는데 지금까지 본 유녀들보다 훨씬 더 예쁜 외모의 여자였기에 쿄조로씨 유녀들한테 관심 없다면서 역시 엄청 예쁜 여자한텐 눈이 돌아가는 거군요 라고 하며 눈물이 팽글팽글 맺히며 속상해했죠. 그의 쿄조로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저 여자는 혈기라고 했습니다. 미치리는 에? 저렇게 예쁜 여자가 혈기라고요? 말도 안 돼. 아 하긴 하마요시도 혈기니까 말이 안 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며 혼자서 수긍했고 쿄조로는 저 여자가 있는 가게로 따라 들어가야겠다고 하며 다키를 따라갔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사고가 끝이 나게 되죠.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오브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